자, 여기 3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극대값이랑 극소값 빼는 거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거의 내신에서도 하도 많이 봐서 잘 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다시 비교해서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다항함수의 특이점, 그 함수값의 차를 보는데 3차 함수에서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극대 극소의 차. 그럼 내가 여기서 극대 극소의 차를 구할 때 첫 번째 방법, 얘가 이제 거의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방법이라서 우리가 내신 볼 때는 주로 이 방법으로 많이 했지. 자, 여기 있는 이 도함수의 넓이로 해석하는 거. 어차피 부정적분 함수의 함수값을 뺄 셈이 얘 도함수의 뭐랑 똑같다 그래서 면적이랑 같다라는 게 일단 정적분의 기본 정의잖아. 그래서 여기 높이 차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도함수의 넓이로 쓰는 거야. 자, 얘가 원래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하면 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는 3a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면 되니까 6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x좌표 빼서 세제곱. 이게 넓이 공식이지. 자, 절대값은 최고창에만 붙여도 되고 전체 붙여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의 높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도함수의 면적으로 해결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저번 시간에 있었던 거리곱을 이용을 하면 굳이 내가 얘 도함수까지 끌고 와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얘의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k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2k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기준선에 근 하나, 여기 근 두 개가 다 나타났으니까 이 기준선으로부터의 함수값까지의 거리를 거리곱을 이용해서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얘가 중근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그냥 한번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곱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이용하면 함수값의 차를 구할 때 굳이 도함수까지 끌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자, 4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케이스의 그림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이 형태. 자, 얘는 삼중근을 가지는 이 포인트가 가장 특이 포인트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잡으면 여기는 뭐를 쓸 수 있어? 비율관계 쓸 수 있지. 이 기준선의 인수 두 개가 얘 차수 4승을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인수 중복도만큼 1대3 비율관계를 쓸 수 있고, 자, 저기 부분에서 이 기준선에서부터 여기 극소까지 이 높이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얘 도함수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4차 함수 fx의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이렇게 두면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x축에 놓이고, 자, 얘는 극소니까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반대로 바뀌어야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접선 기울기는 0이지만 극값이 아니니까 부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서, 자, 도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얘는 이거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4ax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해오라고 했었던 넓이 공식, 내신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지. 12분의 최고창의 개수에. 항상 최고창은 내가 보고 있는 그림에서 쓰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여기 빼서 4승.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리곱을 이용하면 굳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 도함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얘를 기준선으로 보면 기준선에 모든 근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3K라고 이렇게 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높이 차는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K는 한 번 곱해주고, 자, 3K 쪽은 삼중구도로 나와 있으니까 3번 곱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계산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확통해서 설령 노가다를 하거나 수열해서 노가다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효율적으로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W 모양이 가장 또 대표적인 거. 자, 여기에서는 이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었을 때 좌우 대칭인 여기 1대 루트 이런 거 내신에서 했으니까 선생님 다시 설명 안 할까?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거리 공식, 거리곱 쓸 때나 넓이를 구할 때는 얘를 기준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근이 세 종류인 것보다 근이 두 종류인 곳에서 보는 게 조금 낫겠지. 자, 이랬을 때 여기 극소 지점과 극대 지점의 높이차 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 도함수를 가지고 와서 구하는 방법. 그럼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여기 세 군데 포인트니까
얘 도함수는 저 세 군데에서 x축과 만나고 있겠죠. 자, 이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역시 a라고 두고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4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 면적만큼 높이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만큼 이렇게 높이차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높이차는 면적 두 개를 다 계산하면 안 되고 한쪽의 넓이만 계산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W 모양이면 여기가 좌우 대칭이야. 그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던 그 넓이 공식 중에서 4분의 1로 바로 쓰시면 되죠. 4분의 여기 4a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4승이라고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따로 외워 얘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 곱쓰면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돼. 여기에서 얘를 기준선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거리 곱쓸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거리 곱 쓰고 있는 그림에서 가져와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K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도 K야.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거리 제곱해주고 여기 거리 제곱해줘서 K제곱 K제곱 곱하면 K4승이라고 바로 하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4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4차 함수가 있대. 자, 여기에서 fx가 a에서 극값을 받는 모든 a의 값을 크게 순으로 나열했을 때 알파 1, 2, 3야. 그럼 4차 함수 극값이 지금 3개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지. 근데 그 x좌표 알파 1, 2, 3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결국에 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은 얘 도함수인 f'x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지점인데 여기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인데 이게 간격이 똑같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간격이 똑같아야겠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원함수 fx 4차 함수를 그려보면 4차 함수는 W 모양의 4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4차 함수의 극값의 높이, 세개 높이죠. 이만큼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 근데 이 세 개 좌표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자, 이렇게 값이 커졌다가 줄어들 수 있는 등비 수열의 공비의 범위는 음수여야 되고 근데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결국에 공비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죠. 자, 저기 박스 밑에서 보면 얘가 0,1을 지나면서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얘가 공비가 음수면 얘네 부호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다르고 이렇게 부호가 다르려면 당연히 얘 y좌표 부호가 양수고 얘네 y좌표 부호는 음수여야 되겠지. 당연히 큰 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이니까 이 x좌표는 이거 3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0,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0,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선으로 볼 건데 이 기준선의 높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x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뭐를 확보한 거야? 여기 길이가 4라는 거를 확보한 거야. 그럼 나는 뭐 쓸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K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K라고 하면 거리 곱통해서 이 값이랑 비교할 수 있겠지. 자, 여기 있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여기 K제곱, K제곱 하면 K4승. 이게 얼마다? 4다. 그럼 K의 값은 얼마 나와요? 루트 2다. 자, 그럼 좌표 잡으면 여기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좌표 마이너스 루트 2.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F3의 값을 구하래. 그럼 물론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식 세워서 해도 상관없거든. 만약에 여기서 식 세울 거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fx는 루트 2를 중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중근으로 가져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랑 관계성으로 차함수로 식 세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3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나는 그냥 그림에서 거리들 다 재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거리곱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3에서의 함수값이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라는 높이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높이 차를 더해주면 되잖아. 기준선으로부터 이만큼의 높이 차를 더해주면 돼. 그럼 기준선에서부터 높이 차를 구할 건데 이 기준선에 근이 모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재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시 거리 재서 제곱해주면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얘야. 그러니까 거리곱이라는 거는 내가 식을 세우는 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그냥 그림에서 바로 해결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식을 세우는 게 굉장히 편한 상태다. 지금 식을 1, 2초 안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식 세워서 넘어오는 게 이 풀이 자체의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이제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정계수가 조금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리곱을 쓰는 게 확실히 엄청 빠른데 내가 여기 값까지 다 구해놓고 여기에서 나올 때는 이 식을 한 줄 세우냐 안 세우냐가 어차피 결과에 큰 유불리를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선택해도 되는데 여기에 식 세울 때는 거리곱을 쓰는 게 확실히 빠를 거야. 자, 15번. 자, fx가 지금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지. 그리고 a의 위치도 0과 5 사이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일단 개형은 대략 잡을 수 있겠지.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인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 있고 그 다음에 a 있고 그 다음에 5에서는 중근으로 만나는 거야. 4차 함수 형태의 개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0에서부터 5까지 fx 정적분 한 개 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5에서부터 6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내가 식으로 해결하는 거. 식으로 해결하려면 여기 있는 fx를 실제로 전개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0에서부터 5까지 얘 전개해서 뭐 x 빼기 a, x 빼기 5의 제곱 이거 전개해서 좀 걸리겠죠? 얘가 다 풀어 헤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전개해서 0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a의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숫자 또 더 지저분하죠. 이제 5, 6이니까. 다 전개해서 계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이는 선생님이 해줄 게 없어. 이거는 뭐다? 시험장에서 최후의 보류다.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아먹겠지? 우리가 저걸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에서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지. 그 면적이 동일한 그림을 봤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얘 부정적분 함수를 구해서 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적분 수투에서 맨 처음에 교과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정적분은 얘 부정적분 함수 값의 뺄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풀겠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라지 f x의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면적만큼 여기 높이차가 생겨서 이만큼이 S랑 똑같이 그려져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 되면서 이 면적만큼 다시 올라올 거라서 여기 왔을 때는 아까 내려온 면적만큼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려간 S만큼 다시 올라와서 여기 높이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는 0이 되지만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5차 함수입니다. 자, 라지 fx를 봤더니 여기가 5, 여기가 0, 여기가 a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지금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차 발생시키고 높이차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선을 우리는 기준선으로 볼 거야. 이 기준선의 높이는 F0으로 볼 수도 있고 F5로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여기는 3중근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는 중근으로 표현이 돼. 그럼 얘가 몇 대면? 2대 여기는 3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가 2대 3이니까 근데 여기가 딱 5거든. 그래서 여기가 2, 3으로 이렇게 나오죠. 2, 3. 그래서 여기가 2, 3으로 이렇게 나오지. 자,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라지 F6에서 라지 F5를 빼. 그럼 여기가 5면 여기가 6이잖아.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값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야. 기준선에서부터 높이차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거리곱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거든. 그럼 내가 거리곱 쓰려고 하는 이 그림에서의 최고창의 개수는 5잖아. 그러면 얘 최고창의 개수 먼저 써주고 여기서부터 각각 이 기준선에 놓여있는 절편끼리 거리 재서 이 근의 중복도만큼 곱해주면 되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절편까지 거리 재서 그 근의 중복도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저기 라지F 6 빼기 라지F 5야. 자, 여기에다가 10만큼 곱해주고 A를 더해줘야 되는데 A 값은 2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문제 16번. 자, 문제 자체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뭐 번호 때도 그렇고 12번 정도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그었대. 그래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여기 곡선 fx랑 OA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AB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는데 그 넓이가 같대. 그림에도 색칠이 되어 있을 거야. 자, AB 길이가 루트 5일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4차 함수가 바로 fx.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여기 길이가 주어져 있지.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가로, 세로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거지. 얘가 2대 1대 루트 5인데 딱 정확하게 루트 5니까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점 A, B 사이의 X좌표의 간격은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값의 증가량 2대 1대 루트 5.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차 함수를 이용하게 생겼잖아? 여기 이 상태로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그 교점이 바로 뭐라고 읽는다? 차 함수의 근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fx에서 2분의 1x를 뺀 차 함수 그림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둘이 접하고 있으니까 차 함수는 x축에서 접하게 될 거고 여기는 그대로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좌표 원점이고 이 길이는 자, 우리가 차함수를 그렸을 때 기존에 있던 그림이랑 유지되는 거는 X좌표들은 유지가 되고 기존에 있던 면적도 똑같이 유지가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면적과 여기 면적은 동일하게 나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길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모든 길이를 다 뜯어놓고 붙이면 면적 똑같이 나옵니다. 자, F1의 함수값을 구하려면 일단 1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좌표들도 알아야 돼. 그거를 여기에서 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면적이 똑같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면적이 같은데 하나는 위에 그려져 있고 하나는 밑에 그려져 있는 면적이 똑같잖아. 그럼 내가 얘를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뭐 미지수로 잡고 알파 플러스 루트 5로 잡고 예식을 세워서 다 전개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분하면 0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지. 그게 첫 번째고. 자, 어떤 함수의 위아래 면적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얘의 부정적분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의 높이 차를 저기 있는 넓이랑 비교해서 그리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의 함수가 도함수가 되는 함수를 그리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림이 증가해. 그 다음에 0에서 접선 기울기가 잠깐 0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증가해.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증가한 이 높이 차가 바로 여기 면적이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얘가 다시 극대가 되면서 내려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근데 여기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다시 뭐 하게 돼 있어? 나는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 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죠.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고3인데 쟤를 보고 쟤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는 그냥 무조건 빠르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기준선을 나는 어디로 본다? 여기를 기준선으로 본다. 여기 그려져 있는 이 함수는 몇 차 함수야? 5차 함수죠.
그 오차함수의 근이 다 표현되지. 여기 3개, 여기 2개. 그러면 우린 비율 관계 쓰면 몇 대면? 3대 2의 비율 관계를 갖는다. 저기가 정확하게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좌표가 3이고 여기 좌표는 5다라고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F1을 구하려면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 높이를 구하려면 이만큼 길이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이 보라색 길이만큼 더해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 노란색 길이가 바로 차함수의 여기 높이라고. 그럼 나는 차함수의 높이 구해서 보라색 높이는 여기 x자리에 1 대입하면 보라색 높이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나는 결국에 보라색 높이 2분의 1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이 노란색 길이. 그게 여기 차함수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럼 나는 차함수에서 그냥 바로 거리곱 써버리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근이 총 3개 나와 있어. 기준선에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제곱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한 번만 곱해주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도 한 번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랑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문제 위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나와 있을 거야. 그거 곱해주시면 돼요. 자, 17번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여기 집합 A는 fx가 0 되는 x값 모아놓은 거야. 절편에 있는 점 모아놓은 거지. 방정식의 근. 자, B는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fx 입장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모아놓은 거지. 자, 0이 A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F0은 0이다. 그럼 이 4차 함수는 0,0을 지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B-A. B-A라는 거는 접선 기울기는 0이 되지만 함수값은 0이 되지 않는 점을 모아놓은 거야. 자, 이거 좀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A는 fx가 0 되는 x값들 모아놓은 거고 B는 f'x가 0 되는 값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면 B-A의 근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 있는 B 집합의 일부인데 여기 마이너스 2랑 2는 여기 차집합 쪽에 들어가겠지. 원소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3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중근도 다 따로 셌을 때 3개인 거지. 그럼 여기 근이 지금 2개밖에 표현이 안 됐잖아.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구나. 집합에서는 근이 중복돼도 한 번만 표현하니까. 그래서 나는 근이 3개인데 왜 2개밖에 없지가 아니라 아,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혹은 근 하나는 여기 있구나.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근 3개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 되는 마이너스 2, 2, 2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즉 f'x가 0 되는 x값은 2랑 마이너스 2만 있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중근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f'x의 근이 마이너스 2랑 k 이렇게 생기는 케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k라는 녀석은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말 그대로 교집합의 원소니까 당연히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어떤 조건? 얘는 k 대입하면 0 되면서 집합 A의 원소도 되면서 접선 기울기가 0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x 빼기 k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x축에서 x는 k랑 접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그 3가지 케이스 중에서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을 p라고 하자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관찰해야지. f'0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f'0의 값이기 때문에 나는 fx 개형을 구할 게 아니라 f'x의 개형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상황. 어차피 여기 써져 있는 게 f'x가 0 되는 x값을 써놓은 거니까 얘를 가지고 그대로 f'x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마이너스 2가 근 하나고 그 다음에 2가 중근이 되게 이렇게 그리면 나타낼 수 있죠. 얘가 f'x.
자, 4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f'0 구할 거야. 그럼 0 여기 있겠지? 그럼 뭐 쓰면 돼? 거리곱 쓰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제곱해주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한 번만 곱해주고 최고창의 개수 4니까 4까지 곱해주면 여기 값이 얼마? 32.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되고 2가 또 다른 근이 되지. 두 번째 케이스는 0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서 여기 집어넣으면 이 케이스는 f'0이 계산 안 해봐도 음수야. 근데 나는 f'0의 최대값 구할 거거든? 그럼 얘는 음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지. 어차피 얘가 답이 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중에서 32보다 크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32보다 큰 애가 없으면 32가 답이 되는 거고 더 큰 애가 있으면 32보다 큰 애를 답으로 해주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그려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2 k 마이너스 2 자, 세 번째 케이스 안에서 세 번째 그림을 할 필요 없지. 여기 0 나오면 음수잖아. 그치? 우리는 32보다 큰 값만 있는지 확인하면 돼. 그래서 얘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은 f'x. 근데 여기서는 fk가 이 조건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f' 그림이랑 f 그림을 같이 동시에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 여기 높낮이는 아직 몰라요. 마이너스 2k. 근데 우리는 fk가 0이니까 k의 높이를 x축으로 설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있어. 저기에 0,0도 찍어야 되거든. 그러면 0,0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잖아. 그럼 x축에 0도 놓여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니까 여기 x값은 음수지. 여기 x값은 2보다 크니까 0이지. 양수지. 그럼 0이 놓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네. 그럼 k가 0이잖아. 그럼 k값 0인 거를 여기 도함수 그림에 그대로 반영을 해보면 f'0이 0 돼버리네. 32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너도 버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fx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x축이 되거든? 그럼 여기가 x축이 되는데 얘가 0,0을 지나려면 여기 어딘가 x축이 또 놓여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k 극소 지점을 이렇게 얘보다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는 k가 되는 거고 여기 x좌표는 0이 되겠죠. 0,0 지나야 되니까. 여기 x좌표는 모릅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여기 그대로 가면 0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니까 여기 길이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k값만 구하면 돼. 그럼 k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랑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비교해서 해야지. 자, 일단 식으로 푸는 방법. 자, 내가 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얘로 세울래, 얘로 세울래? 얘로 세워야겠지? 왜냐면 여기는 모르는 게 두 개나 있잖아. 그래서 식으로 세우려면 f'x식을 세워요. 최고창의 개수는 4겠죠?
여기에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해서 적분을 해요. 그러면 fx식을 구할 수 있어. 여기에 적분상수 c도 생겨. 여기에 당연히 k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fk는 0이다 한번 대입하고 f0은 0이다 한번 대입하면 돼. 이거는 뭐 별 다른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 그냥 방법만 이게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이거 전개해서 적분해서 적분상수 C 붙여주고 K, 0 대입하고 0, 0 대입해서 손을 아주 많이 고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시험장에서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문제의 아이디어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으로 가감하게 밀어붙여야 돼. 막 망설이고 이럴 시간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 우리가 다항함수 성질을 쓰다 보면 그 다항함수에서 모든 근의 합을 쓰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지. 특히 x좌표를 구할 때, 그림에서 x좌표 구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fx랑 f'x의 모든 근의 합을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볼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fx의 식을 선생님 ax의 n승 더하기 bx의 n-1승이라고 이렇게 잡고 어차피 모든 근의 합을 보려면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 항만 필요하니까 자, 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도함수는 an x의 n-1에 bn-1 x의 n-2승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모든 근과 f'x, 얘 도함수의 모든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fx를 0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x 값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근계수 관계 써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n분의 bn-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간단한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그럼 얘네 두 개 비율을 구하면 여기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BB 약분하고 AA 약분한 다음에 N도 이쪽으로 보내면 얘네 모든 근의 합은 N 대 N-1이다. 뭐랑 똑같아? 차수의 비율이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4차 함수랑 걔 도함수는 3차 함수겠죠. 4차 함수랑 3차 함수의 모든 근의 합은 4대 3.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에서 원래 함수의 모든 근과 도함수의 모든 근의 합은 n 대 n-1인데 이 n의 값이 바로 저 함수의 차수랑 동일하게 나온다. 뭐 얘도 도함수의 당연히 차수죠. 그래서 차수의 비율이 모든 근의 합의 비율이랑 동일하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4차 함수의 모든 근은 알파 더하기 0 더하기 k 더하기 k죠. 중근은 다 따로따로 더해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4개를 더해야 돼. 자, 그림에서 이런 근은 모든 근의 합 쓸 수 없어요. 근은 반드시 4개가 눈에 다 보여야지만 근의 합을 쓸 수 있어요. 얘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 쓰면 안 돼. 자, 이렇게 다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얘 도함수에서 모든 근의 합은 얘네 더하면 0 되고 k밖에 안 남잖아. 이게 몇 대 몇이다? 4대 3이다. 자, 그래서 비례식 정리하면 4k는 자, 이렇게 곱하면 3알파 더하기 6k다. 자, 알파 값 정리하면 알파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k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알파 값 마이너스 3분의 2k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F'0을 구할 건데 자, 여기 도함수에서 거리곱 쓰면 F'X 그래프에서 거리곱을 쓰면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K 이렇게 쓰면 되고 얘 최고차항의 개수는 4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곱 쓰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K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야.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거리곱 쓸 거냐면 fx에서 거리곱 쓸 거야. 자, 우리가 하필이면 구하려고 하는 게 이 fx의 절편에서
기울기를 찾고 있으니까 절편에서 기울기 찾을 때 여기 거리곱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거리곱 쓸 거니까 이 녀석의 최고창의 개수 써주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재면 3분의 2k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잰 거는 중근으로 제곱해서 써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KK 하나 약분되고 그 다음에 2 하나 약분돼서 얘 이쪽으로 보내면 K제곱은 83, 24 그 다음에 K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2루트 6이다. 자, 우리가 구할 거는 F'0이니까 여기 2루트 6을 여기에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 2루트 6 집어넣으면 84, 32, 32루트 6 나오네. 그래서 F'0이 32루트 6이 나왔어. 아까 여기에서 처음에 하나 픽 해놓은 32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여기 답은 32루트 6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뒤에 두 문제는 우리가 그 기출 문제로 많이 봤었던 문제일 거야.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빠르게 볼게요. 자, 그 3차 함수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 자, 가번 조건은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 여기 곡선 얘를 통째로 바라보면 곡선 2개를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fx랑 마이너스 x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fx랑 x의 위치 관계로 보고 자, 밑에 있는 거는 fx랑 마이너스 x의 위치 관계로 봐서 얘네 2개 그래프가 접한다라고 읽어야지. 3차 함수가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거니까. 자, 얘네 2개도 역시 접한다라고 읽어야죠. 자, 그러면 3차 함수 fx는 한 번만 그리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내가 y는 x랑도 접하게 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x랑도 접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박스 밑에 보면 0,0을 지난데 일단 이 점을 지날 겁니다.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일단 y는 x에 접하게 그리는 첫 번째 방법 중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버리면 y는 마이너스 x랑 접하지 않으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조정해줘야 돼? 여기를 뚫고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만나게 그려줘야 이 3차 함수가 y는 x랑도 접하고 마이너스 x랑도 접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여기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죠. 1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거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접선 기울기가 1이니까 쟤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 하나를 더 그어서 자, 이 점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둬야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x까지 여러 개 그려져 있어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그림 상황이냐면 얘가 y는 x랑 접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0인데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 x좌표가 1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도 똑같이 여기 대칭점, 여기 접점,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비율 관계 다 쓸 수 있지. 왜냐면 이거 차함수로 나타내면 어떤 그림이랑 똑같아? 이런 그림이랑 다 똑같은 그림이라고 아마 내신할 때 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 간격이 다 똑같듯이 얘를 꼭 극대극소가 아니라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과 접점 사이의 간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접점, 접점, 만나는 점, 그 안에 대칭점 했을 때 얘네들도 간격이 다 똑같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지금 0이고 여기 좌표가 1이면 여기 간격이 2분의 1, 2분의 1이라서 여기 x좌표는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간격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림이라는 게 당연히 느껴져야 돼. 그 차함수 개념만 적용을 해도 당연히 같은 그림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와의 관계성으로 식 세워버리면 되죠. 여기는 굳이 내가 막 거리곱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 여기에서 y는 x와의 관계가 2분의 3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한다니까 얘는 그냥 차함수 관계성으로 식 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점이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난다로 식 세우고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p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랑 연립했는지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차함수, 이게 차함수 식이야.
차함수식에다가 상대편 함수를 더해줘야 원래 함수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좌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뭐를 적용하지 않았냐면 얘랑 접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얘랑 접하는 걸 쓸 건데 자, 이 3차 함수는 여기 있는 모든 직선이랑 모든 근의 합이 보존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y는 x랑 만나고 있는 점이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한 번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만나고 있는 점이 여기에서는 0이랑 한 번, 얘가 중근이잖아. 그래서 0이랑 한 번, 이 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면 알파에서 접하게. 모든 근의 합.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값이 4분의 3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알파의 값이 4분의 3이면 여기 점 좌표를 선생님 A라고 표시를 해보면 점 A의 x좌표가 4분의 3이 되는 거고 y좌표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지. 이거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으면 최고차항 계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랑 근계수, 모든 근의 합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출 문제니까 혹시 감이 떨어졌으면 다시 복습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 19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대. 자, F알파랑 G알파가 같고 F'알파랑 G'알파, F'베타랑 G'베타가 같고 얘가 뺀 거를 구하래. 누가 봐도 차함수로씩 세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hx라는 함수를 두 함수의 차함수로씩 세울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g-f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도 gx 빼기 fx로 식을 바로 세울게요. 자, 근데 얘는 2차 함수, 3차 함수라서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이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라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리고 나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다 h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여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h 알파는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H'X는 각각 미분하면 되니까 G'X 마이너스 F'X일 거라서 여기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둘이가 똑같으니까 H'알파는 0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 미분한 식에 베타 집어넣으면 두 값이 똑같으니까 H'베타도 0이다 라고 조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값들이 미분계수 값이 마이너스 16이랑 16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미분계수 값은 G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차수가 더 낮은 게 G잖아. G는 2차식이라서 G'은 1차식이고 F'은 2차식이거든. 차수 낮은 걸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1차 함수. 즉 다시 얘기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럼 거기 위에 두 점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 바로 세울 수 있죠.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32는 4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다? 8이다. 그러면 베타가 더 크겠죠. 그리고 베타로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다 베타로 나타낼게요. 그럼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x의 개형을 그립시다. 자, 알파, 0을 지나는데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8이라고 쓸게요. 여기 알파. 자, 알파,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에서 접하면서 지나.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접선 기울기 0되는 또 다른 점에 x좌표가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몇 칸? 8칸. 그러면 2대1 비율 관계 쓰면 여기는 4칸. 이 점 좌표는 베타 플러스 4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세워도 되지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함수에서 h 베타 더하기 1을 구하면 되거든. 그럼 베타 더하기 1은 여기 있죠. 여기 높이를 구하면 돼. 근데 우리는 베타 좌표는 몰라도 여기 거리는 다 잴 수 있지. 베타 플러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9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계산해보면 3이니까 굳이 나는 베타를 구하지 않아도 거리 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제곱해서 쓰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그냥 한번 쓰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조정해야 돼. 자, 내가 구하는 함수값은 양수기 때문에 부호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0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 fx야. 자, fx는 0의 실근은 0, 2, 3뿐이다. 4차식이면 근 4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근 하나가 비어있어. 그럼 걔는 뭐야? 중근이죠. 그치? 허근은 될 수 없지. 허근은 무조건 켤레로 나와야 되니까 근이 한 자리만 남아있다. 거기는 무조건 실근밖에 못 들어가. 자, 그러면 fx는 0이 중근일 수도 있고 2가 중근일 수도 있고 3이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fx 개형은 총 3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0이 중근이면서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이 중근의 케이스는 이 케이스 0, 2, 3. 그 다음에 2가 중근인 케이스 0, 2, 3. 그 다음에 3이 중근인 케이스 0, 2, 3. 이렇게 3가지 케이스. 자, 여기 3개 그림 중에서 F1의 최대값이야. 그럼 모든 케이스 다 따져야 되거든. 얘는 1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음수죠. 나머지 애들은 1의 함수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양수로 나오거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할 필요가 없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fx랑 여기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문제에서 이쪽 그림도 그려놨네. 뭐 안 그려놔도 우리가 그리는데 어렵진 않지만 자, 이 밑에 그려져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한다. 그럼 크지 않은 값이라는 건 뭐야? 둘 중에 작은 놈 고르라는 거지. 그럼 둘 중에 작은 걸 고르라는 거는 그래프상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고르라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둘 중에 작은 함수 고르라는 거는 그냥 아래쪽에 있는 함수만 초이스해 가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함수랑 여기 있는 4차 함수의 높이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y좌표가 작은 애들만 골라가야 돼. 그래서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 gx가 미분 불능점이 생기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 불능점을 지금 3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연속돼서 초이스 되면 안 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케이스를 보면 자, 얘는 4차 함수가 0을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잖아. 그럼 내가 그리려고 하는 4차 함수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이 근방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함수보다 이게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는 4차 함수가 초이스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뾰족점은 생기지 않겠죠? 얘가 그냥 초이스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 함수가 체인지가 되지. 어떻게 체인지 돼? 아래쪽에 있는 함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 함수가 얘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얘를 고르는 형태로 되면서 일단 여기 무조건 뾰족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4차 함수가 얘를 뚫고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4차 함수가 뚫고 지나가지 않으려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그려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그냥 다 선택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잖아. 그러면 이 gx는 아래쪽에 있는 함수만 고르니까 여기 있는 지점에서 함수를 체인지 하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뾰족해지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4차 함수가 얘를 뚫고 지나가지 않게 이렇게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뚫고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의 차이는 뭘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그리려면 여기가 뚫고 지나가고 내려오면 여기 기울기가 기존에 있던 이 함수의 기울기보다 더 커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지점의 기울기 비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주면 돼. 기울기를 어떻게 비교해주면 돼? 기존에 그려져 있는 함수의 기울기 있지? 기존에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함수의 기울기보다 내가 그리고 있는 4차 함수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게끔 초이스 해주면 되고 여기도 기존에 그려져 있는 이 함수의 기울기보다
내가 그리고 있는 이 4차 함수의 기울기, 헷갈리니까 기울기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4차 함수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해주면 돼. 그럼 나는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얘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해줄 거야. 어디에서? 0이랑 3에서.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게 해주려면 우리는 뭐를 비교하면 돼?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를 하면 되겠지. 기울기의 절대값을 더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파란색의 기울기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근데 저기 있는 파란색 함수도 사실은 뭐를 뒤집어 엎어놓은 거야? 이런 3차 함수 뒤집어 엎어놓은 거잖아. 그치? 뒤에 배경에 있는 거. 그럼 여기 기울기 구할 건데 여기 기준선으로 잡을 수 있고 근색이 다 나와 있으니까 기준선 중에서 절편에서 기울기 구하면 거리곱으로 바로 때려버릴 수 있지. 2 곱하기 3. 그럼 얘 기울기는 6이 되는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어차피 뿔만 1이니까. 그래서 여기 기울기 6이라고 표시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기울기. 쟤는 사실 뒤집어 엎어진 거지만 나는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비교할 거니까 부호는 다 양수로 바꿔서 비교하면 돼. 자, 여기에서 기울기 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곱하기 3. 여기 기울기는 3입니다. 절대값이 3이야. 자, 그럼 우리가 분홍색도 기울기 구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를 P라고 둘 건데 문제에서 P가 음수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P를 이렇게 곱하잖아? 그럼 이 값은 음수야. 근데 우리는 완만하다 아니다를 비교할 거면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P가 음수니까. 자, 이 값이 여기 있는 파란색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완만하게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nd. 자, 여기 4차 함수 3에서의 기울기 구할 거야. 그럼 여기 3에서 기울기 구할 거니까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곱해주면 1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여기에 최고차항 계속 곱해주고 우리는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비교할 거라서 얘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될 거고 그게 더 완만하려면 얘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양변 나누면 마이너스 P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P의 범위는 1 이하여야 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를 구하면 이거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에서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P의 공통 범위는 1보다 작으면서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구하는 게 뭐죠? F1인가요? 자, 구하는 게 F1을 구해야 되니까 얘도 그림에서 그냥 거리고 바로 써버릴게요. 자, 얘는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여기서부터 이 절편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2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거리 2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돼. 얘는 함수값이 양수인데 얘 때문에 음수로 보이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2p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죠. 그럼 2를 곱해주면 1 이하.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얼마로 나와? 1로 나온다. 자, 두 번째 이 그림 저기에다가 옮깁시다. 자, 두 번째 그림은 0에서 얘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 여기 얘 치고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나갔다 다시 오면서 뾰족점 생겨. 자, 여기는 지나고 그 다음에 2도 뚫고 지나고 그 다음에 3에서 접해서 가는 거. 그럼 얘는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어디 비교해야 돼?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게 비교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기 두 개 비교해야겠네. 그럼 기존에 뒤에 있는 얘 기울기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2랑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곱해주면 1이지. 2 곱하기 1이지.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만 절대값으로 비교할 거라서 기울기의 절대값은 2. 자, 빨간색 기울기 여기 그림에서 바로 할게요. P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거리는 한 번 곱해주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제곱해서 곱해줘야겠지. 그치? 9. 네,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자,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여기 기울기 비교하면 최고창의 개수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2,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제곱해서 해줘야 되고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양수되게 마이너스 붙여주고 얘보다 완만해야 되니까 2 이하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넘어가서 정리하면 얘는 3분의 1 되네. 여기는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P는 1보다 작으면서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마이너스 P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작다로 나와요. 자, 이 그림에서 1에서의 함수값 구해야 되니까 F1은 최고차항 개수 먼저 쓰고 여기 거리 1, 여기서부터 2까지도 거리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까지는 중근이니까 제곱해서 써줘야지. 근데 얘는 P 때문에 음수인데 여기 내 눈에 보이는 건 양수네. 그럼 부호 조정해주고 마이너스 4P 구해주면 되죠. 자, 얘는 얼마 이하다? 양변에 4 곱하면 3분의 4 이하다. 그럼 여기에서 F1의 최대값은 3분의 4야. 둘 중에 더 큰 거 골라줘야 되니까 3분의 4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